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아시안컵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과의 경기 끝에 2대0으로 패배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였는데 끝에 클린스만 감독의 웃음 정말 열받네요. 무슨 내용인지 경기 주요 내용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장면들 살펴보시죠.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 일단 초반에 클린스만 감독이 되게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팀의 경기력은 이 클린스만이 보여준 바디랭귀지랑은 전혀 호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은 요르단이 굉장히 중원에서 대한민국의 공을 뺏어낸 뒤에 역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 중 하나였죠. 17분 전방으로 공이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슈팅까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슈팅이 굴절되고 바깥쪽으로 흐르는데 이 세컨볼마저도 이 상대에게 흐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슈팅을 날리는데 조현우 키퍼가 이걸 막아내면서 사실상 실점할 뻔한 장면이었는데 가까스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17분에 그런 장면이 있었고, 18분에 대한민국은 이제 역습을 보여줍니다. 롱볼을 통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건데 이 타이밍이 약간 어긋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옵사이드가 됐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골망을 흔드는 모습이 이 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살짝 넘겨차는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 이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패스 타이밍이 안 좋았죠. 그리고 26분 다시 한번 이제 이 패스 미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원에서 끊겨서 바로 위기가 자초된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대한민국의 수비진을 향해 정면 도전하는 모습인데 김민재가 없으니까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무섭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서 결국에는 공을 간수하다가 슈팅까지 보여주는데 이 슈팅이 다시 한번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현우 선수가 막아낸 굉장히 득점과 다름없었던 슈팅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제 역습을 시도합니다. 측면 쪽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보내주고, 손흥민 선수는 공을 잡아주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공을 보내주는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가 들어오죠. 중간 쪽에 이강인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크로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재성 선수의 머리를 맞고 골대를 맞으면서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골대는 또 이 골의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지가 않죠.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고, 이재성 선수의 이 헤딩 슈팅이 골대를 맞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분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요르단이 대한민국의 공을 뺏어서 빠르게 측면에서 전개를 하는데, 보통 측면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수비진들이 좀 쉽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공간에 들어온 이 선수가 그대로 공을 받아주면서, 그리고 버터 자르듯이 그냥 대한민국 선수들을 자르고 들어가가지고는 그대로 슈팅을 보여줍니다. 진짜. 그런데 조현우 선수가 다시 한번 머리로서 이를 막아냈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하는데 조현우 선수는 보지도 않고 이 발꿈치로 다시 한번 막아내는 아주 진기명기를 보여주죠. 총 4번의 위기를 넘긴 이 조현우 선수의 엄청난 선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어쨌건 경기 끝나기 전에, 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측면적으로 공을 전개해가지고 한번 이제 중간쪽으로 넣어줬는데 이 넣어준 공이 뒤에 있는 황인범 선수한테 흘렀는데 이게 아주 하늘로 빛이 솟아버리면서 아쉽게 전반전에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고, 클린스만 감독도 일단은 박수를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패스, 박용우 선수가 이제 굳이 뒤쪽으로 공을 돌리려고 한 상황인데 이 패스를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있던 상대 요르단이 결국에는 이 공을 뺏어냅니다. 이 경합에서 이겨내는데 성공을 하고 결국에는 이 공을 그대로 뺏어냈을 때 11번의 야잔 선수 그대로 이제 반대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선수들은 X자를 교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그대로 달려들어가는 야잔의 결을 살려가지고 공을 패스를 해주고, 이 공을 받은 11번 야잔 선수가 그대로 공을 마무리하면서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그 센스 있는 슈팅처럼 그대로 이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를 넘겨버리는 로빙 슈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진짜 뼈아픈 장면이었죠. 사실상 실수로서 이런 선제골이 터졌다는 게 너무나 뼈아픈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박용우 선수를 바로 빼버리죠. 클린스만 감독이 바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박용우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짜 이번 패스는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이 장면 다시는 보기 싫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어쨌건 59분에 이제 헤딩 슈팅을 하는 등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름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장면이 사실상 조규성이 제대로 된 슈팅을 했던 마지막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64분, 이 장면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 황인범 선수 등이 이제 빌드업을 좀 하다가 이 빌드업 장면에서 끊겨버립니다. 사실상 수적 싸움에서도 3대2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딱 보이죠. 그런데 압박을 당해가지고 공을 빼앗긴 뒤에는 결국에는 이제 요르단의 역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비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타마리 선수가 그대로 드리블로, 마치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다 뚫고 지나가가지고 슈팅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강력한 슈팅으로 조현우 선수를 뚫고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요르단의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게 알타마리 선수가 뭐 거의 뭐 이 순간만큼은 알타마리 선수가 호날두인 줄 알았던, 전성기 시절의 호날두인 줄 알았던 그런 장면이었죠. 진짜 어이가 없고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슈팅이었는데, 그 뒤로 뭐 대한민국 선수들은 나름 몇 가지 기회를 노려봤습니다. 일단 조규성 선수한테 공을 넣어준 이 장면. 근데 조규성 선수가 이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상대방의 태클에 이제 발이 살짝 접촉하는 게 느껴지자마자 이제 누워버리는 그런 판단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심판이 보고서 제대로 다치도 않았는데 뭐 넘어지냐라고 하면서 옐로 카드를 조규성한테 오히려 줘버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추가 시간에 어쨌건 힘을 내봅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고서 직접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측면적으로 이제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2대1 패스를 하고 상대방의 수비를 따 돌리면서 어쨌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결여되었던,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공격이 이제 후반 막판에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침투를 하고 아무리 들어가도 중간적으로 공을 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공을 한번 만지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상대팀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고, 클린스만은 또 허탈한 웃음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스디슨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우 선수의 활약이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정승현과 김영권의 이 조합, 진짜 이 센터백들이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는 너무 패스가 잘 되고, 사실상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용감하게 중간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치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이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수비진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 등등 이제 재능들에 굉장히 기대는, 개인적인 어떤 재능에 기대는 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비진의 김민재가 없어지자마자 대한민국은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다득점, 그러니까 여러 골을 실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진짜 이득점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경기 중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중원에서도 뭔가 안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강인 선수를 이제 뒤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밑으로 내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기도 했죠. 여하튼 대한민국은 2대0으로 요르단한테 지면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대한민국은 후반전에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지만 밀렸습니다. 밀렸고, 점유율도 3대7, 점유율도 3대7, 전체적인 슈팅 숫자도 17대8, 유효 슈팅의 숫자는 7대0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손흥정님의 말씀이 맞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진출했더라면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축구의 한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재능들 중에 몇 명이라도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의 축구는 바로 암흑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수 개개인보다 이제는 문제로 드러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경기 요르단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실한 플랜이 있었고 그리고 그 플랜대로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두 골을 얻어냈습니다. 요르단의 컨셉은 확실했고 대한민국은 반면에 그러지 못했죠. 근데 대한민국의 컨셉이 굳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개인에 기댄다. 근데 그거는 사실 컨셉이 아니죠.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회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결국에 이 부분이 터져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 올 것이 와버리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화제가 되는 소식들도 더욱더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